요즘 내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진짜 힘이라는 게 말이야. 꼭 큰 목소리로 소리치거나 원하는 걸 얻으려고 죽어라 노력하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때로는 그 어떤 행동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야. 처음엔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싶었어. 우리 대부분은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살잖아. 특히 연애할 때는 더 심해지지. 여자친구를 만나면 뭔가 특별한 걸 해주어야 할 것 같고, 내 매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그녀가 실망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돼. 그게 잘 안 되면 더 초조해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야. 그렇게 발버둥 치던 내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걸. 더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역설적으로 나를 매력 없는 남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심했어. 이 모든 걸 내려놓기로. 그렇게 의도적인 멈춤을 시작했을 때 내 삶의 방식이 나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했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내가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갈구하고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녀가 나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반전의 법칙 같은 걸까? 우리가 가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라며 핸드폰만 쳐다볼 때 어쩌면 그 사람도 똑같이 얘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경험으로 터득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야. 바로 침묵과 무대응이 주는 압도적인 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냥 입 꾹 닫고 삐져 있으라는 게 아니야.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지 않고 내면의 평온함을 지켜내는 그런 고요한 강인함을 말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녀는 온전히 내게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에 더 끌리지 않나? 내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더 궁금해하고 대체 이 사람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 그러면서도 나는 변함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내 관계의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변화였어. 나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속임수 같고 비겁한 밀당처럼 느껴졌어. 좋아하면 바로 표현해야 남자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 조금만 더 다가가면, 조금만 더 내 진심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내려놓으라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지. 하지만 결국 내가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일자가 사라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답장이 조금만 늦어져도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잖아. 내가 뭘 잘못 보냈나? 바쁜가? 아니면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하면서. 바로 그거야.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 공백과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이 하던 그 고민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강하게 하게 된다는 거지. 당신의 침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야. 그녀는 이제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돼. 늘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던 당신이 갑자기 고요해지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 패턴의 파괴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 이 사람 왜 갑자기 달라졌지? 이 질문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온통 당신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채우게 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당신과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쓰이고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무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저 그녀의 모든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뿐이야.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가치는 재평가되기 시작해. 아, 이 남자는 나 없이도 자신의 세상이 확고하구나. 그게 바로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발산되는 진짜 매력인 거지. 상대방이 나를 더 끌어당기게 만드는 힘. 그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반응에 애쓰는 대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내면과 태도를 지켜낼 때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야. 그 안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채워지기 시작해. 바로 너라는 사람의 에너지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핵심이야. 에너지는 노력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하거든. 네가 그녀를 되찾고 싶어서 밤새 쓴 장문의 카톡 10개를 보내도 무시당할 수 있지만 아무 말 없이도 너의 중심 잡힌 그 고요한 에너지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야. 에픽테토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괜히 너의 내면을 통제하면 외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한 게 아니더라고. 중요한 건 사람들은 에너지를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온몸으로, 가슴으로 느낀다는 거야. 넌 더 이상 그녀를 쫓을 필요도, 너의 행동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과도한 노력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네가 네 안의 중심을 잡는 내면의 작업을 끝냈을 때 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발산하게 되거든. 그녀는 네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방식에서 그걸 느껴. 예전처럼 안절부절 못하지 않고 그녀를 되돌리려 애쓰지 않으며 더 이상 그녀를 네 감정의 중심에 두지 않는 그 태도에서 말이야. 이런 노력의 부재는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니야. 그건 진화야.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변화지. 혹시 이런 경험 없어? 카페에 들어갔는데 유독 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책만 보고 있는데도 괜히 시선이 가고 그 존재감이 공간을 꽉 채우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에너지야. 그게 바로 자신의 삶과 완벽하게 정렬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고. 그리고 그 힘은 억지로 관심을 끌려는 그 어떤 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을 끌어당겨. 네가 품위 있게 한 걸음 물러나 너 자신의 목표와 삶에 집중할 때 갑자기 그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해. 왜 내가 없는데 공기가 달라졌지? 왜 이 사람의 침묵이 예전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걸까? 하고 말이야.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 때문이야. 구걸하거나 증명하려 들지 않는 그 고요하고 차분하며 당당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바로 너 자신에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되는 거야. 그녀가 그걸 느끼게 해줘. 그리고 왜 그걸 느끼는지 스스로 궁금해하게 만들어. 너의 성장이 네가 예전에 그녀를 쫓아다니던 그 오래된 습관의 자리를 가득 메우고도 남는다는 걸 너의 존재감 자체로 증명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 거야. 내가 이걸 역설적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거지. 네 침묵은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야. 그건 감정적 공간을 만들어내.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공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욕망을 낳는다는 거지.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빈 공간을 못 견뎌 하거든. 네가 늘 채워주던 그 감정적인 공간, 너의 즉각적인 반응, 너의 관심, 너의 걱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엄청난 공백을 느끼게 돼.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비겁한 밀당이나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건 네가 너 자신의 중심을 되찾고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따라 널뛰기 하지 않을 때 마치 중력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야. 잠시만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자. 네가 그녀를 쫓는 걸 멈추는 순간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 예전에는 그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스토리를 올렸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던 그 모든 에너지가 이제 온전히 내 안으로, 네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돼. 답장을 기다리느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도 않고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아. 대신
너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강조했던 자기 통제를 몸소 실천하게 되는 거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말처럼 말이야. 너는 네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외부 사건에 대한 통제력은 없다. 이걸 깨달으면 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 힘, 요란하지 않지만 단단한 그 조용한 힘이 그 자체로 엄청난 끌어당김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역설적 끌어당김의 진짜 아름다움은 여기서 나와. 네가 그녀에게 나 정말 괜찮은 남자야 라고 설득하려 들지 않을수록 그녀는 너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법칙의 핵심이야. 도대체 왜 그럴까? 네가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려 하지 않을수록 그녀는 왜 너의 가치를 더 느끼게 되는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네가 희소해졌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건 그냥 연락을 뜸하게 해서 몸값을 올리는 얄팍한 수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네가 씁쓸한 마음으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 이건 감정적 희소성의 원리야. 이전에 너는 감정적으로 언제나 이용 가능한 존재였어.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었고 너의 관심과 에너지는 마치 공짜 뷔페처럼 무한정 제공됐지. 하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예전처럼 쉽게 곁을 내주는 존재가 아니게 된 거야. 너는 네 삶의 목표에 집중하고 차분하고 의도적으로 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한 여자가, 특히 너에게 익숙해져 있던 여자가 그 미묘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깊고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바로 호기심, 약간의 혼란, 그리고 자기 반성. 갑자기 그녀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남자 왜 이렇게 차분하지? 왜 더 이상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지? 설마 정말로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된 건가? 그게 바로 끌어당김이야. 너의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결핍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 시끄러운 고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매력이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 누군가가 더 이상 너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갑자기 그 이유가 궁금해 미치지 않겠어? 그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당신과 그녀 사이에 심리적인 공백을 만들고 그녀는 그 공백을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돼. 그래서 먼저 자니? 같은 메시지를 보내보고 너의 카톡 프로필을 예전보다 더 자주 확인하고 우리가 나눴던 옛날 대화들을 다시 읽어보게 되는 거야.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네가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감정적인 질서를 되찾고 더 높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람이 왜 예측 가능한 것에 흥미를 잃는지 알아? 그건 바로 도전할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야. 그녀가 너의 모든 행동 패턴을 꿰뚫고 있고 너의 관심과 사랑이 마치 월급처럼 따박따박 보장될 때 인간의 마음은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서서히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돼. 하지만 네가 그 익숙한 리듬을 깨고 너만의 박자를 타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상황은 달라져. 그녀는 너를 더 자주 확인하고 더 깊이 궁금해하기 시작해. 이건 네가 무슨 연애 고수인 척 게임을 해서가 아니야. 네가 드디어 너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네 삶의 주도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지. 일부러 씁쓸한 표정으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너의 세상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 예전에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잘 잤어? 오늘 하루도 힘내 하고 카톡을 보내던 남자가 있었다고 쳐보자. 처음엔 그게 참 다정하게 느껴졌겠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8시 알람 같던 카톡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야. 이건 무슨 삐졌다는 신호나 유치한 밀당이 아니야.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아침을,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녀 생각부터 하는 대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헬스장으로 달려가 땀을 흘리거나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소중한 아침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제 그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와 있던 그의 메시지 자리에 생긴 그 텅 빈 공간. 바로 그 지점이야. 바로 그곳에서 죽었던 호기심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왜 연락이 없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위대한 말이 여기서 빛을 발해.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너는 너의 침묵을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 나 요즘 이렇게 열심히 살아 하고 인스타그램에 전시하지도 않아. 그냥 묵묵히 너의 삶을 살아갈 뿐이야. 그리고 그 고요한 자신감,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당당한 부재가 네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훨씬 더 크고 묵직하게 그녀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지. 미스터리가 돌아오면 그녀의 관심도 돌아와. 이건 네가 멀리 있어서가 아니야. 더 이상 네 삶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생중계하지 않기 때문이야. 모두가 나 좀 봐줘 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너의 고요함은 오히려 독보적인 무기가 돼. 그 침묵이 바로 그녀를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너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네가 비워둔 바로 그 공간에서 이제 그녀의 상상력이 너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야. 네가 매일같이 보내던 메시지, 네가 남기던 댓글, 네가 표현하던 그 모든 관심의 홍수 속에서는 그녀가 스스로 생각할 틈이 없었어. 네가 모든 걸 떠먹여줬으니까. 하지만 이제 네가 의도적으로 침묵할 때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너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해.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이가르닉 효과랑 아주 비슷해. 사람들은 끝마치지 못한 일, 미완성된 과제를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강렬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 너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그녀에게 마치 마지막 회를 앞두고 갑자기 존경해버린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결말이 뭔데?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 건가?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만드는 거지. 네가 항상 옆에 있었을 때 너는 그냥 하나의 문단이었어. 길고 자세한 설명문 같은 존재였지. 하지만 지금 너는 하나의 물음표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미스터리 속에서 그녀의 상상력은 날개를 달고 폭주하기 시작해. 지하철 창밖을 보다가 문득 함께 갔던 장소를 떠올리며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는 아직도 나를 생각할까? 그는 정말 변했을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질문.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다정함과 관심이 혹시 지금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해. 넌 그녀의 상상력을 조종하기 위해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한 일은 그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던 너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내려놓은 것뿐이야.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는 대신 고요한 절제를 선택했을 뿐이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내면의 훈련이 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되게 만드는 거야. 이제 그녀의 마음이 예전엔 네가 억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을 대신해주기 시작해. 너의 말을 다시 곱씹어보고 너의 침묵의 의미를 분석하며 너와 나 사이의 그 텅 빈 공간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거지. 그게 바로 자기 통제가 가진 진짜 힘이야. 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대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바로 프레임을 되찾는다는 거야.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는 봤을지 몰라도 그게 내 연애와 인생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쉽게 말해, 프레임은 관계의 주도권, 관계의 중심축이야. 이 관계의 우주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느냐는 거지. 그녀의 기분, 그녀의 말 한마디, 그녀의 연락을 중심으로 너의 세상이 돌고 있어? 아니면 너라는 단단한 항성을 중심으로 그녀가 함께 궤도를 돌고 있어?
나도 예전엔 이 개념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내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그녀였지. 그녀가 응. 이렇게 단답 하나만 보내도 내 하루 전체가 지옥으로 변했어. 그 두 글자를 가지고 몇 시간을 분석했는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지? 화났나? 지금 전화해서 풀어줘야 하나?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도 손에 안 잡혔지. 말 그대로 그녀의 감정 처리반, 기분 관리사가 되어버린 거야. 남자친구라는 이름의 감정 노동자였지.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더라고.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기분과 반응에 맞춰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된 느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현타가 온 거야. 이게 내가 원했던 연애인가? 이게 내가 꿈꾸던 내 삶의 모습인가? 내가 왜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내주고 있지? 그 질문 앞에서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결심했지.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렵고 그녀가 떠나갈까봐 불안했지만 진짜 나 자신을 이 관계의 중심에 다시 세워보기로.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궁금해서 미칠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도 예전처럼 억지로 반응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내가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킬수록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보이지 않던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아, 이게 진짜 프레임이구나. 그때 느꼈지. 관계의 중심을 그녀가 아닌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녀도 결국엔 느꼈어. 아니, 느낄 수밖에 없었지. 예전처럼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녀의 감정에 널뛰게 하지 않으니까. 처음엔 얘가 왜 이러지? 삐졌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지. 어? 이 남자 진짜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그런 식의 진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의문과 불안감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내게 다시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이 된 거야. 난 억지로 그녀를 끌어당기려 하지 않았어. 그저 내 자리에서 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한 거지. 이게 바로 프레임을 되찾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조용한 자신감이야. 막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나 없이 너 괜찮겠어? 라고 협박하는 그런 유치한 자신감이 아니야. 그건 그냥 허세일 뿐이지. 진짜 자신감은 그녀의 인정이나 관심이 없어도 나는 내 자체로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면의 믿음에서 나오는 고요한 에너지야. 사실 이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 어느 날 밤 정말 친한 친구 놈이랑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내가 또 그녀 얘기를 꺼내면서 하소연을 했지. 카톡 답장이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참을 들어주던 친구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그러더라고.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렇게 목을 매?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너여야지. 왜 그 여자 카톡 하나에 내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냐? 그 말이 진짜 망치처럼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렸어. 그날 이후로 조금씩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야. 너의 세상은 그녀의 관심을 중심으로 돌면 안 돼. 그 중심은 태양이 그렇듯 언제나 너 자신이어야 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면 다른 행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중력에 이끌려 내 궤도를 돌게 되어 있어.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관계의 법칙이기도 해.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그 카톡을 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신나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그땐 그냥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더라. 아, 드디어 내 침묵이 그녀에게 닿았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에 섰구나 싶었지. 난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어. 그녀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라는 카톡 한 줄에 예전의 나였다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온갖 달콤한 말과 해명을 늘어놓았을 거야. 어떻게든 이 기회를 붙잡아서 관계를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겠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내 자리에 있었고 내 리듬대로 살고 있었을 뿐이야. 이게 바로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증거야. 사람들은 자꾸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거나 회복된다고 착각해. 근데 진짜 반전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 속에서 내면의 평온함을 지켜낼 때 일어나는 법이거든.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감정의 절제고,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스토이시즘이라고 부르지. 이게 무슨 고대 철학자들의 따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엉망진창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인생 꿀팁이야.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녀의 마음, 그녀의 감정, 그녀의 결정. 그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야. 마치 내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지. 하지만 그 비를 맞으며 짜증을 낼지, 아니면 우산을 쓰고 내 갈 길을 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바로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반응, 영역이지. 예전에 나는 그녀의 영역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야.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녀의 감정을 바꾸려고. 그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나는 오직 내 영역에만 집중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건 그녀의 몫이야.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평정심을 지키고 내 기준에 따라 최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뿐. 이건 절대로 무조건 참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야.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지.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 태도. 그게 익숙해지면 삶 전체가 달라져.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일,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유혹은 계속 찾아올 거야. 지금이라도 연락해볼까?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딱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이건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질문 하나가 너를 감정의 노예에서 구원해 줄 거야.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영원히 잊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함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함은 무기력하게 소파에 드러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포기 상태가 절대 아니거든. 오히려 그 반대야. 내 인생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의미 없는 감정 소모를 안 한다는 뜻이야. 예전에 너처럼 그녀의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1분에 한 번씩 확인하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훔쳐보며 오늘의 기분을 추측하고 그녀와의 옛날 대화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우는 그런 비생산적인 행동들을 안 한다는 거지. 생각해봐.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합치면 그 에너지로 작은 나라 하나는 세울 수 있을걸? 이제 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더 이상 그녀라는 블랙홀에 쏟아붓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하고 먼지 쌓인 책을 다시 펼쳐서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고 진짜 내 사람들과 만나서 농담을 하며 진심으로 웃는 것. 그렇게 너의 삶을 그녀 없이도 멋지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함의 진짜 의미야.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스스로 깨닫게 돼. 그녀의 존재가 네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였다는 걸. 그녀 없이도 내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물론 처음엔 불안하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 왜 없겠어? 나도 그랬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확신이 생겨. 왜냐하면 결과가 달라지거든.
그녀가 다시 연락해오는 그런 외부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야. 내 안에서부터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거든.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돼. 이게 바로 진짜 성장이고 진짜 독립이야.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늘 그 자리에 있던 당신의 연락, 당신의 반응, 당신의 관심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처음에는 아마 해방감을 느꼈을지도 몰라. 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라면서. 하지만 그 해방감은 아주 잠시뿐이야.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습관의 동물이거든. 매일 아침 울리던 알람이 어느 날 울리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그녀의 일상에 당연하게 스며들어 있던 당신이라는 패턴이 깨지는 순간 그녀는 미세한 균열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 늘 오던 잘 잤어 라는 아침 카톡이 도착하지 않은 텅 빈 알림창, 점심시간에 늘 울리던 전화벨 소리의 침묵, 잠들기 전 당연하게 나누던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대화의 부재.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그녀의 세상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리고 그 공백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야. 그건 무게를 가지고 있어.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채워졌던 그 공간의 무게만큼 당신의 부재는 묵직하게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지. 바로 그 공백의 무게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그 사람의 관심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거였지? 예전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졌던 당신의 질문들이 이제는 그리운 관심의 표현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해.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피어오르는 거야. 그리고 그 공백은 그녀의 불안감을 먹고 점점 더 커져.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았나?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당신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상하게 돼. 이 모든 심리적 공허함과 불안감, 이것이 바로 그녀 스스로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당신에게 다시 손을 내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야. 그녀는 이제 이 답답한 침묵을 깨고 당신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의 답을 확인하고 싶어서 미치게 되는 거지. 이것 봐.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네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 빈자리가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거야. 좋아. 지금까지 머리로는 다 이해했을 거야. 침묵의 힘, 프레임의 중요성, 에너지의 법칙. 근데 나도 알아.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가슴이, 그리고 이 빌어먹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 그녀의 SNS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을 때, 친구에게서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 그냥 비 오는 날 밤 혼자 센치해져서 미친 듯이 연락하고 싶은 그 충동.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나도 겪어봐서 알아. 그래서 오늘은 이론 말고 진짜 실전편을 준비했어. 그 충동이 거대한 파도처럼 너를 덮치려고 할 때 핸드폰을 집어드는 대신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응급처치 행동 3가지야. 이건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너의 뇌와 몸을 재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잘 들어. 첫째, 그 자리에서 즉시 신체적 패턴을 깨부숴. 핸드폰을 집어드는 대신 그 자리에 엎드려.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딱 10개만, 아니 5개라도 좋아. 전력을 다해서 해봐.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강렬한 감정적 충동에 휩싸일 때 우리 몸의 에너지는 전부 머리와 가슴으로 쏠리거든. 근데 갑작스러운 육체 활동은 그 에너지를 강제로 팔과 다리, 온몸으로 분산시켜. 뇌에 쏠려있던 피가 근육으로 흐르면서 감정의 과부하가 걸린 회로를 잠시 끊어주는 거지. 이건 일종의 충격요법이야. 둘째, 너의 정신적 앵커를 확인해. 팔굽혀펴기를 하고 숨을 고른 뒤에 핸드폰 메모장이든 작은 수첩이든 펼쳐서 딱 3가지만 적어봐. 한 달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1년 안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 관계가 끝나고 내가 얻은 교훈. 이건 그녀를 염탐하는 대신 너의 미래를 계획하는 행위야. 너의 세상의 중심이 그녀가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걸 너의 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지. 나는 지금 그녀 때문에 괴로워할 시간이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해. 이 명확한 목표가 너의 감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닷, 즉 앵커가 되어줄 거야. 셋째, 사회적 연결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어. 대신 그 방향을 그녀가 아닌 진짜 네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 절대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거야. 대신 어제 본 축구 경기나 요즘 재밌는 넷플릭스 시리즈,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이 행동의 목적은 위로받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는 그녀 말고도 즐겁게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의 무의식에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 세 가지 행동,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충동의 순간에 이걸 실행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안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이걸 한 번, 두 번 해내기 시작하면 너는 더 이상 충동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충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야.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을 한번 돌아보자.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애써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를 선택했어.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았고 흔들리던 관계의 프레임을 바로 세웠으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녀는 그를 돌아보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그녀를 되찾기 위한 혹은 어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넌 다시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예전의 너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 여정의 진짜 목적은 잃어버렸던 너 자신을 되찾는 위대한 과정이야.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네가 얼마나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느냐는 거지. 너의 행복과 자존감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맡기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침묵과 절제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야. 너의 고요함이 약점으로 오해받는 세상에서 그것이 너의 가장 큰 힘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 네가 고요함 속에서 너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너는 단순히 그녀의 관심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돼. 바로 너 자신을 온전히 얻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을 얻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너를 향해 끌려오기 시작할 거야.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네 마음에 와닿았다면 너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너 자신에게 하는 약속의 의미에서 댓글에 한번 남겨줘. 고요함이 내 힘이다. 그리고 기억해. 언젠가 너의 침묵이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